카드를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브랜드의 100% 순수 전기차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AWD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제네시스 G80 오너였고 제네시스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제네시스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제네시스 GV60는 어떤 느낌일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제가 요즘 전기차들을 다양하게 많이 타보고 있는데요.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기아 EV6, 메르세데스 벤츠 EQA, 그리고 BMW iX까지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들을 운 좋게도 많이 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제네시스 GV60의 익스테리어 컬러가 하나오마 민트라는 아주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민트색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 GV60가 돼보자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 스웨터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국산차의 이런 익스테리어 컬러도 되게 따분한 컬러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흰색, 검정색, 회색 요 정도가 다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하나오마 민트와 같은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뭐 친환경 전기차라고 하면 뭐 파란색 요런 색으로 대표가 됐었는데, 파란색에 가까운 민트색이면서도 되게 세련되고 매력적인 컬러가 하나오마 민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실내 컬러도 되게 매력적인 컬러예요. 사실 예전에는 국산 차량에서 이렇게 멋스러운 인테리어 컬러를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컬러감도 정말로 좋아졌고 인테리어 소재도 정말로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네시스 GV60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보다도 비싸고 기아 EV6보다도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직접 타봤을 때 아이오닉5와 EV6보다도 비싼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느냐라는 게 제가 가장 GV60에서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제네시스 GV60를 고민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 누가 저한테 제네시스 GV60 과연 프리미엄 전기차 맞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일단 이 차를 타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핸들의 무게감인데요. 아이오닉5와 EV6와는 완전히 다른 핸들의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핸들이 확실히 좀 묵직합니다. 아이오닉5와 EV6는 조금 핸들이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GV60는 핸들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딱 차를 탔을 때 확실히 좀 무게감 있는 차를 타고 있구나, 그래서 핸들이 또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핸들이 되게 쫀쫀하게 잘 체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링 자체가 주는 느낌이 아이오닉5나 EV6보다는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고속 주행을 해보거나 저속 주행 시에도 훨씬 더 서스펜션이 묵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GV60에는 아이오닉5와 EV6에 없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여기 위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게 되는데, 이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노면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걸 서스펜션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서스펜션이 그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해준다는 부분인데요. 이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아이오닉5와 EV6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인치가 커지게 되면 승차감이 좀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기 마련인데, GV60는 21인치 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량이 없어서 모드를 잠깐 스포츠로 바꾸고 쭉 주행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가속감도 정말로 뛰어난 편이고요. 이 차량의 출력은 435마력에 부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49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으로 보면 제네시스 G80 못지않은 그런 묵직한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제네시스 G80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세팅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G80는 스포츠 모드를 바꾸지 않으면 조금 서스펜션이 컴포트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어도 조금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이 주는 느낌이 조금 묵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타봤을 때는 EV6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날쌔다, 조금 더 빠릿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GV60 같은 경우에는 핸들도 좀 묵직하고 전체적인 세팅 자체가 묵직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날랜 움직임은 EV6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추구하는 부분이 조금 날쌘 움직임, 물론 스포티한 주행 성능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승차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EV6와는 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에 없는 옵션이 있는데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옵션입니다. 그 옵션의 역할은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을 최소화해 준다는 것인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반대 파형을 이용해서 실내 소음을 억제해 준다는 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 운전자 그리고 탑승객에게 조금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욱더 상쇄시키기 위해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옵션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GV60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 모든 유리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타보면은, 저도 G80를 타보고 정말 너무도 정숙하다라고 느꼈는데, G80보다도 GV60가 더 조용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데, 그래서 난 소음과 진동 부분, 이런 부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 정말 난 차는 조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GV60를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 진짜 조용해요. 이거 휠 인치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노면 소음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수서역 앞에 공사하는 구간인데, 이런 데를 지날 때도 하부에서 물론 소음이 올라오긴 하지만 제가 맨날 이 길을 지나가는데 제 차와 비교했을 때도 노면 소음이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출퇴근 용도,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의 이 차를 평가해 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정숙하다. 그리고 정차했을 때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용하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스펙적으로 보더라도 프리미엄 전기차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전륜의 160kW의 모터와 후륜에 160kW의 모터가 탑재되어서 전체적으로 320kW 모터의 힘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력이 평소에는 435마력, 그리고 여기 있는 부스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 10초 동안 490마력의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부스트 모드를 누르고 이렇게 엑셀에 발을 살짝만 갖다 대도 정말로 놀라운 가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살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웬만하면 쓰면 안 됩니다. 고속 주행 시에 앞에 차가 없을 때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는 런치 컨트롤과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포르쉐라든지 메르세데스 AMG라든지 이런 차량들 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꾹 밟고 있으면 웅웅웅 하면서 RPM이 쫙 올라가면서 그때 브레이크를 딱 떼면 정말 이렇게 로켓이 딱 튀어나가는 것처럼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런치 컨트롤에도 횟수가 제한이 있는 브랜드가 있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아서 횟수 제한이 없는데, 이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도 3회, 4회, 5회 이상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에서 런치 컨트롤이 존재했다면 전기차에서는 이런 부스트 모드를 통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기아 EV6 GT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부스트 모드를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꽉 잡아 당겨서 이렇게 탁 놔주는, 마치 활 시위를 딱 당겼다가 딱 놓으면 활이 딱 튕겨나가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내연기관에서 그런 런치 컨트롤, 그런 기능을 쓰려면 최소한 M3라든지 AMG라든지 포르쉐 1억이 넘어가야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전기차에서는 1억이 넘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적으로 이런 운전의 재미면으로 봤을 때도 프리미엄 전기차라고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주행 성능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제 엉덩이 밑에 차량 가장 하부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코너링이라든지 직진 주행 성능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포르쉐 911이라든지 포르쉐 타이칸을 동시에 타보게 되면 포르쉐 911이 절대 포르쉐 타이칸의 운동 성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킷에서 둘 다 타봤는데 포르쉐 타이칸의 운동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직접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절대 내연기관이 전기차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당연히 또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감성적인 부분. 프리미엄이라면 운전자 그리고 탑승객에게 확실히 이 차 고급스럽다, 확실히 이 차 좋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마감 품질입니다. 딱 봤을 때 마감 품질 정말 좋네, 이런 유격이 있네, 약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아이오닉5와 EV6와 플랫폼을 공유해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확실히 딱 타봤을 때는 제네시스만이 가지고 있는 물론 옵션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금액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나 마감재 같은 부분은 메르세데스 벤츠 EQA와 비교하더라도 한 수 혹은 두 수 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EQA도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만 소재를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아마 EQA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EQA에 나파 가죽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하위 트림에는 또 직물 소재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재가 직물 소재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해보더라도 소재라든지 마감재는 훨씬 더 나은 편이고, 지금 제 앞에도 테슬라 모델 3가 있는데 테슬라와 비교해보더라도 마감 품질, 조립 품질로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월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할 소재의 고급스러움,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만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기아처럼 커브드 디스플레이였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거든요.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하위 브랜드인 기아보다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공조 패널, 이 부분이 조금 산티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조작하는 데 있어서 불편은 없지만 공조 패널이 살짝 산티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GV60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핸들 디자인입니다. 핸들이 굉장히 컴팩트해요. 제 개인적으로 컴팩트한 핸들을 구분짓는 기준이 제 손이거든요. 제 손을 쫙 펼쳤을 때 두 뼘이 안 되면 컴팩트한 핸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뼘이 안 돼요. 두 뼘에서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정말로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링 시에 잡아 돌리기에도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이 스티어링 휠의 혼 커버도 되게 컴팩트하고 동그랗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네시스 GV60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충전 시간, 충전 속도예요. 사실 전기차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AWD 모델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68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100% 완충했을 때 트립 컴퓨터 상에 떴던 주행 가는 거리가 318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00km 초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퍼포먼스 모델이라 주행 거리가 조금 짧지만 일반 스탠다드 모델로 보면 400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GV60 같은 경우에는 400V와 800V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급속 충전이라고 해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350kW급 충전기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초급속 충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0kW급 충전을 사용했을 때 물론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차량의 경량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데 차량의 경량화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동일한 출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의 양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류의 양을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배선의 양이라든지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무게를 또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무게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게를 줄이고 공기역 합계수를 낮추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게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800V의 충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전 속도를 줄이는 것도 이점이 있지만 차량의 경량화에도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차 같은 경우를 보면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우디 이트론 GT 이런 모델들도 800V의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EQA라든지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아직 800V의 충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브랜드의 100%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 GV60 퍼포먼스 AWD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타보기 전에 궁금했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이오닉5나 EV6보다는 고급스러운 승차감, 고급스러운 핸들링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뱅 앤 올uf슨 사운드라든지 다양한 옵션, 소재들을 통해서도 고급감을 높였다라는 것이 GV60를 직접 시승해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량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전기차가 아직까진 비싸요.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도 조금 비싼 편이고, 하지만 그 비싼 가격에 충분히 상응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나 EV6, EQA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원한다, 조금 더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전기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GV60를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제네시스 GV60의 매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이름만 퍼포먼스인 게 아니라 실제로 타봤을 때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스트 모드를 통한 운전의 재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네시스 브랜드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 소재. 물론 이 차량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오닉5나 EV6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선택권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력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정말로 조용한 소음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그먼트의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전기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독일 3사에서도 전기차들을 그렇게 많이 출시하고 있진 않아요. 올해부터 독일 3사에서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인데, 뭐 독일 3사 외에도 국내 폴스타가 런칭을 했고 곧 폴스타2가 국내 런칭할 예정입니다. 폴스타2도 GV60와 동일한 CUV 장르이기 때문에 폴스타2가 나왔을 때 제네시스 GV60와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스타2를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오늘 제네시스 GV60를 타본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비교 시승기도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해본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AWD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들에 대한 시승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